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인상입니다. 오늘은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목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사실 미래 그리고 원래 이 투자는 결국은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그러니까 예측보다 대응 이런 건 좀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자는 얘기인데 대응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응은 미리 돈을 갖고 있는, 그렇죠? 미리 경험 얼마든지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래서 좀 현금을 준비했던 사람이나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현금 쓰면은 어떻게 대응해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당연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머니 트렌드나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을 사보겠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이 책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책에서 선정한 키워드가 무려 45개가 되는데요. 올해의 키워드가 그 중에 좀 엄선해서 제가 이제 그리고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책 공유의 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이고요. 머니 트렌드 2023 돈에 대한 최초의 트렌드서, 부동산, 주식, 메타버스, 사회문제, 인구, 재테크, 경제.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돈 공부의 저자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돈과 재테크와 경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재테크가 조금 더 이제 좀 뭐랄까 광범위하고, 그리고 재테크를 포괄하는 경제는 포괄하는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게 경제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재테크예요.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을 벌려면은 경제만 알아서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회 문제, 특히 인구,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치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엔 정치평론가가 들한 정치 경제학적 관점만 빠져 있고는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책이. 요 MK 즉 매일경제에서 했던 머니 트렌드 쇼가 요 필자들을 가지고 했던 쇼예요. 아마 유료였을 텐데, 그래서 일부는 위에 이 필자들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 책의 필자들 제가 다 얼굴들은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워낙 유튜브를 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인데, 최준철 VIP 투자자문은 한국 같은 나라는 좀 장기적으로 가치선 투자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게 워런 버핏 철저한 추종자고 장기주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홍춘욱 이제 애널리스트는 연세대 사학과를 나와서 역사와 돈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리고 금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세익은 대표적인 낙관론자. 이 책에 추천서를 썼습니다. 책의 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계신 분, 그 왼쪽에서 상단에 두 번째 계신 분이 김광석,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예요. 극단적인 비관론자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책이죠. 밑에 파트가 부동산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전체 아마 이 책의 어떤 대표 필자쯤 되는 이제 김 작가, 김도윤 씨고요.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하단이 부익남 정태익 작가. 이 두 분이 앞에 서부는 부익남 정태익 씨가 쓰시고, 뒤에 에필로그는 이제 김 작가님이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태익 작가 옆에 있는 분이 또 옆에 작가인 김경민 작가로 하박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제 부동산 전문가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책에는 이제 필자로 삼여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하락론자였던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초 소장입니다. 그럼 저자 중에 누가 두 명이 빠졌느냐? 바로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인구 전문가, 각자 도생의 사회학을 썼고,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라는 책을 썼던 분이랑, 그리고 한 분은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로 우리나라 메타버스 NFT의 최고 전문가죠. 이 두 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명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들다. 이런 화려한 필자들이 모인 적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몇몇 유튜버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사실 경제 전문가들이 다 유튜브에 다 출연했고 하니까 결국엔 다 모든 어떤 경제의 어떤 정보는 유튜브로 수렴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45개의 키워드인데요. 2023년 돈의 흐름을 붙잡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머니 트렌드. AR 글래스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김성규 교수가 골랐을 거예요. AR, XR 글래스들은 이제 구글, 그리고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저희 플랫폼의 최강자들이 경쟁하는 곳이죠. 그래서 애플도 포함되어 있고요. 애플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언젠가 사라지고 메타버스가 대체할 거란 얘기고요.
예, 킹달러 넘어서 갓달러 시대가 온다는 건 작년이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은 결국 예, 미국 금리 인상이고 그리고 전세 금리 인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강달러를 넘어 갓달러 시대. 예, 홍춘욱 교수님 이게 아마 올해도 결국 이게 얼마나 달러가 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이 그죠? 예, 견딜 수 있느냐. 뭐 그것이 어떤 증명이 될 것 같은 얘기. 허세 피라미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점점 한국 사람들은 허세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나의 허세,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기가 어떤 23년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나는 굶어도 내 아바타를 살찌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세 피라미드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고가리를 놓고 그걸 인구 문제를 다룬 전영수 교수가 했을 텐데, 그거는 심각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결국 연금 고갈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파산이죠.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행신 산업의 등장은 예, 이제는 다 이제 이런 건 생각해봤어요. 대행 산업이 등장한다면 앞으로 부모가 자식이 들을 안 찾아서 외로워서 그죠? 어느 순간 연기한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다고 집에 와서 자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산업이 등장하지 않을까. 일본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 시한폭탄은 부동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이제 결국 부동산 부채들인데, 예, 부동산이 자산이 폭락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자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그다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키워드는 부울경이 아마 하나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이 이루어질다는, 그래서 서울 경기 외에는 나머지는 부울경은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예, 그런 얘기고요. 돈값과 시가값이란 건 금리와 관련된 건데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돈값이 높아진 것이고 그죠? 예, 그만큼 시간값이 그죠? 예,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세 개혁에는 그죠? 이 한국 사회가 소득세가 좀 비정상적으로 특히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결국 이민을 해서 한국을 떠날 것이다. 아주 암울한 전망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암울한 책은 아닌데요. 예. 그다음에 무소비 저축의 시대는 뭐냐면 이제 쓰질 않는 거예요. 돈값이 높아지니까 인플레는 그죠. 그리고 인플레가 결국 고물가잖아요. 특히 사 먹는 외식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얘기는 인스타그램의 전형적인 우리 가장 소위 말하면 뻥튀기 팔로워라는 걸 뻥튀기를 통해서 나의 현실이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스타그램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시대는 예, 있지 않아요. 뭐, 그죠? 예. 결국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고금리 시대나 킹달러나 각달러나, 그죠? 그리고, 원룸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예, 1인 가구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결국 이게 부동산의 어떤 건설업사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 계속 10평수, 10평, 13평, 12평, 이런 작은 평수대 아파트만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수도권 집중하는, 그야말로 서울과 경기 인근 수도권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을 뜻하는 거고요. 무과금 캐릭터는 그런 거죠. 이제 결국 소비자들이 돈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원신 같은 게임이 정말 많이 그렇죠. 하면서 돈을 많이 뜯어갔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원신 하면 바로 무과금 캐릭터가 뜰 정도로 그죠. 즉 돈을 내지 않는 캐릭터를 골라서 하는 그런 소비 행위를 뜻하는 거.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으로 2010년 트렌드를 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 책의 분위기는 좀 약간 핑크빛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각각 세부적으로 각각 부동산이든 이런 어떤 실제 투자 이런가 노하우는 이런 트렌드를 알았으라면은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또 별도의 책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한 권만으로 전체적인 트렌드 경향을 읽기에는 좀 충분했던 책이에요. 가장 재밌었던 건 부동산 친문원의 대표 김경민 교수와 상승론의 대표주자 정태익 부익남이 나란히 책을 썼다는 사실. 그래서 책에는 부동산이 그쵸 너무 아무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강남 무조건 오른다 이런 입장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입장을 택했다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부자가 되는 법이나 경제적 기회를 얻는 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올렸지만 결국 거기를 꿰고 있는 돈의 본질을 잘 알면 결국 부자가 되는 법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은 비슷한 것이고 그리고 해마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그 해마다 변하는 미세한 그럼 2024년까지
얘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중요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해서 그 변화에 너무 그걸 맞추지 않고, 그쵸? 예. 그렇게 공통적인 뭔가를 더 큰 걸 보지 못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이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김도윤 작가, 김 작가가 쓴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룬 마지막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거든요. 경험에 투자해라. 이제 성숙과 성장이 그렇죠.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제 경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시간을 쏟는 곳에 사람들은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비관론보다 낙관론을 그렇죠. 한장 베이시스를 깔고 시장에 임하라. 이런 것이 2023 머니트렌드의 가르침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은 김광석 박사의 극단적인 비관론을 읽었다면 이 책은 꼭 읽자. 그리고 현재로서는요 이 책의 전망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2와 2023은 약간 이제 환율이랑 그 미국 달러가 좀 약간 약세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시작은 작년과 제가 기억하는 작년은 올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NFT, 메타버스, 채권, 재테크 등 한판의 종합생물 세트를 담았다. 여기에 좀 파생상품만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 제가 그냥 파생상품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